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을 찾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이제 불과 다음 달이면 이제 새로운 해인데요. 뭔가 올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내년에 내가 무슨 일을 아니면 무슨 목표를 꼭 일이 아니더라도 내 생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의 문제점, 이건 객관적인 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라든지 아니면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은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는 부분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열린 대화라든지 그런 주위에 긍정적인 그런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고 뭔가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군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신감 회복, 가정 경영 이렇게 되죠. 친구하고 동료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균형된 삶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개념은 아마 개인마다 다 좀 이견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한번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행복에 다다르는가라고 하는 개념. 행복은 실제로는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세다, 강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 빈도의 개념이거든요. 자주, 여러 번. 하루에도 작은 소소한 부분에서의 어떤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누구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다든지, 근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든지, 걸을 때 상당히 부드럽게 걷는다, 이런 것들이 소소한 일상이지만은 그것이 빈번한 행복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꼭 많은 거를 100%를 다 채웠을 때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의 행복이라는 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51대 49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끗 차이라는 거죠. 50대 50의 그런 균형에서 하나가 긍정적으로 가면 그게 행복인 거고 49가 이제 불행인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행복의 조건으로는 긍정과 이제 어떤 나눔이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소욕주적이죠. 작은 것에 만족해야 되고 분모를 자꾸만 줄여 나가야 됩니다. 분모를 줄이지 않으면요, 실제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가 표현을 드리면은 100분의 60이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60이면 60%잖아요. 근데 60분의 60은 뭐죠? 100%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분의 60에서 분모를 100에서 60으로 줄이는 거예요. 분모를 줄이면은 원하는 거를 줄이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100하고 100분의 60을 생각하면은 어떤 소욕, 원하는 것을 줄여라라고 하는 쪽에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소라고 하는 부분하고 걷기. 저는 실제로는 헬스클럽을 다닌데도 이건 안 하더라도 10,000번 하루에 걷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두 발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별로 이용 안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 하루에 한 10,000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자가용 가지고 움직인다고 10,000보를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0보면 6km예요. 6km 정도. 그래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은 걸을 수 있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나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게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걸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걸어 다녀야 돼요. 제 어머니가 걷지 못해서 누워 계시다가 결국 2년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누우면 결국 모든 게 태아가 돼요. 그리고 곡기가 끊기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는 결국 가시는 거예요. 큰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걷지 못해서 가시더라고요. 걸을 때 부지런히 걸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실제로는
여기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본인 스스로한테는 CEO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어떤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그 목숨 바쳐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제가 CEO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브랜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제로는 취업활동도 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력개발이라고 이제 커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세 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고,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 저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년의 목표가 뭐고, 내가 5년 이후의 목표가 뭐고, 10년 이후의 목표가 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연습을 해보시고,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적어야 되고, 뭔가는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나 변화관리 얘기하시는 분들의 요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적자생존이에요. 적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적으면서 느끼고 행동하고 행동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오라고 하는 부분이요. 하오는 어떻게 갈 거냐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갈 건데? 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의 액션 플랜이거든요. 실행 계획이에요. 저거는 월 단위, 주간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세울수록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뭐지? 적어요. 10가지 정도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못하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안배를 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습관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경력을 개발하는데 요체가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숙제예요. 평생 숙제. 그 다음에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제 뭐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좋았을 때는 뭐 대부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태어났다. 이거 잘 모르겠지만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 들어갔어요. 입사하고 뭐 저희 세대는 아파트 갖는 게 또 하나의 로망이었잖아요. 저게 다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승진했을 때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죽어서 했던 그런 경험, 양가 부모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끊임없는 사고, 그다음에 뭐 수술, 저는 뭐 온몸이 다 이제 수술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 고쳐서 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눈의 우측 눈은 이거 뭐 개인적인 그 비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수술을 우측 눈은 안과 수술을 다 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우측은 망막박리 2번 수술하고요. 10년 만에 재수술했죠. 녹내장 수술했죠. 백내장 수술했죠. 근데 그때 의사를 잘 만나서 옛날 태어나서 실명을 한 거죠. 실명. 뭐 한쪽 눈은 괜찮은데 근데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면 다른 쪽 눈은 또 급속히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때 고쳐서 그나마 완전한 시력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뭐 메스되고 다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초연한 상태라고 봅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신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일모작을 했을 때는 15전 14패예요. 14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두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었고요. 1981년도 이렇게 힘들 때였죠. 2차 오일 쇼크 때인가요? 이모작은 제가 이제 두산에서 나와서 준비를 해서 울진에 이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작은 회사에 중소업체이지만은 그래도 CEO를 한 5년을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선모장은 제가 이제 농지청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그 농지청에서 세 번을 응모를 했어요. 2번은 떨어지고 또 다 3번 만에 제가 이제 삼수를 해서 들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모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용수철이나 고무줄, 쉽게 생각해서 고무줄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탁 놓으면 다시 이제 그 원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분들이 대고 보면은 저런 회복 탄력성,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나 그런 자질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까 제가 롤러코스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탄성이 더 크거든요. 깊이 더 내려갈수록 올라오는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실제로는 좀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은 다 한두 번씩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나만 왜 빠졌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슬럼프다. 하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서 빨리 뛰쳐 올라오는 그러한 용기라든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죠? 이게 휠 거냐 끊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왕이면은 저희가